오로지 하늘만이 닿아 있을 것 같은 바다. 거기에 무인도가 있다. 섬이 많은 인천 앞바다. 그 중에서도 덕적도 주변 바다는 30개가 넘는 무인도들이 모여 있다. 그 섬들은 저마다의 전설을 아는 채 무인도로 남아있을 뿐이다. 옛날엔 저 건너서 여기를 구덩이 뚱땡이 있다님이 그 전부선 때만 했죠. 그냥 그 여기 올라다녔어요. 여기 저기 쉬어다녔다고. 쫓아나가려고 보이게 대갈백에 우리 한 키질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이끼아씨가 그냥 하얗게 까도치고 이쪽으로 건너더라고. 그래서 그냥 쫓아나가려고 못 쫓아가라고. 첫 번이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부정원산면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가면은 거기다 밥도 해서 따로 이렇게 산에다가 따로 우해주고 그거 저 문갑도라고 이제 거기서 사랑에 6.25 때 아니 6.25 때인데 애정 때 그 진영 안 나가려고 그 한 사람이 구로 피신 갔다가 거기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나올 때는 말이에요. 그냥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 지뢰 구렁이가. 그래야 물려갖고 그 독이다가 말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돼지고기 못 먹고 가. 먹고 가자는 그건 이렇게 둘러 구렁이가. 왜요? 구렁이가 그렇게 해꾸전데 있게. 거기 근데 왜 가셨어요, 할머니? 굴 따라 가고 너물어러 가고 티너물어러 가고 터덕해러 가고.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 옛날에요? 네, 옛날엔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입만 벌리고 먹는 얘기나 하고 서로 얘기나 하지 그런 짐승 얘기는 못해요. 무척 가지 말라고요? 그냥 오늘 같은 좋은 날 가서 다 보러 와. 포구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무인도에 들어가려는 제작진을 말렸다.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외딴 섬은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바다에서 맑은 날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배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은 어김없이 비를 몰고 왔다. 무인도 탐사에 나선 곳은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시 옹진군. (75) 개에 이르는 무인도 가운데 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갑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덕적도에서 남쪽으로 약 11km, 행정구역상 자얼문에 속해 있는 선갑도가 첫 번째 탐사지다.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선갑도는 인천 연안의 무인도 중에서 제일 큰 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신선의 세계에 접해 있다 하여 선접도라 부르기로 했다는 선갑도. 인근 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사람의 접근은 쉽지 않아 보였다. 과연 섬 안은 어떤 모습일까? 배댈 곳을 찾던 중 발견한 작은 폭포. 그 물길을 따라 들어가 보기로 했다. 방파제가 따로 없는 무인도이기에 바위에 뱃머리를 붙이고서야 섬에 내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지의 섬은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았다.
다 가시나무야, 나무가. 다 가시나무야. 산초나무와 엄나무 같은 가시나무로 우거진 선갑도의 숲. 섬은 그렇게 또 한 번 인간의 접근을 막았다. 암방과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들로 선갑도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넋줄고사리도 바위에 붙어 있네요. 분홍꽃을 피워낸 이 녀석은 백리향. 높은 산과 바닷가의 바위 틈에서 자라는 토종 희귀식물이다. 향기가 발끝에 묻어 백리를 가도록 지속된다는 백리향. 10cm도 안 되는 작은 나무지만 거센 바닷바람 속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 안반으로 이루어진 선갑도는 예상치 못한 비경을 품고 있다. 암벽 사이 바다로 떨어지는 작은 폭포. 자연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폭포로부터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 작은 물길을 중심으로 여느 살림에서 그러하듯 숲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모여든다. 붉은 몸의 이 녀석은 바다와 인접한 산에 사는 도둑개다. 부엌에 나타나 밥이나 반찬을 훔쳐먹는다 하여 도둑개라 불린다. 바다에서 태어난 녀석들은 산에 와서 살다가 산란을 위해 다시 바다로 간다. 계곡 주변에는 도둑개 외에도 습한 곳을 좋아하는 다양한 생물이 숲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작진이 뱀을 찾아 나설 때는 흐린 날씨 때문에 녀석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한참 만에야 살모사를 발견했다. 알을 낳아 번식하는 다른 뱀들과 달리 살모사는 새끼를 낳아 번식한다. 맹독을 가진 위협적인 녀석은 탐사 중 가장 많이 만난 뱀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섬 노인들이 말하던 먹구렁이도 만날 수 있었다. 멸종 위기 중인 구렁이는 서식처에 따라 황색과 검은색을 나타내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황색 구렁이를, 산에서는 검은색 계통의 먹구렁이를 주로 볼 수 있다. 바다의 영향을 받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그것만의 고유한 식생을 만들어낸다. 난류의 영향으로 연중 따뜻한 서해의 섬은 남방계 식물들이 널리 자라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무인도선은 그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륙과는 달리 추자별꽃이라든가 대청부채 등 이런 지역 고유종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식생 구계학적으로 보면은 난대성 식물 군락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 섬들에는 실제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몇몇 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둘러본 성갑도가 그러했듯 우거진 숲으로 인간을 경계하는 무인도. 섬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은 해안가를 따라 자라는 소사나무. 한국 특산 식물 중 하나로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종이다. 잎이 작고 나무 모양이 아름답다 하여 최근에는 분재용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소사나무. 많은 뿌리를 뻗어 흙을 움켜쥐고 폭풍 후에도 바닷물이 덮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파도가 물러가면 소사나무는 다시 뿌리를 뻗는다. 조그만 섬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식물들 때문이다. 두루미가 날개를 편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두루미 천남성.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로 열매가 약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소사나무와 함께 국외 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 특산 식물이기도 하다. 작은 무인도인 납도에서는 의미 있는 식물의 자생이 확인됐다.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상록 화렵소, 북가시나무가 발견된 것이다. 전남 한평의 북가시나무 자생지는 북방 한계지라는 것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한평보다 조금 북쪽인 전북의 어청도에도 일부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위쪽인 인천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가 북가시나무가 자라는 가장 북쪽 지역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땔감으로 베어지던 나무는 다행히 한 그루가 남아 제 존재를 드러냈다. 이 북가시나무의 그 한반도 분포지는 내륙의 경우에는 그 한평 이남, 그리고 그 도서 지역일 경우는 어청도와 외연도까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곳이 그 자생지가 확인됨으로써 지리적으로 볼 때 북가시나무 북한계 지역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방계 식물의 서식은 다른 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잎에 보드라운 털이 마치 노루의 귀를 연상시킨다는 노루귀. 그중 남쪽 섬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종 새끼 노루귀다. 이게 지금 새끼 노루귀인데요. 이게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새끼 노루귀인데 이게 하얀 무늬가 짙게 깔려 있죠. 전체 지금 군락이 지금 한 300-400평 정도의 지금 대군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7도 현상. 남쪽 지방에만 주로 있는 건데 여기 올라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발견된 적이 없나요? 이렇게 많이 있는 게요? 네, 이렇게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도상에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게 지금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하네요. 이곳에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군락으로 발견되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새끼 노루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따뜻한 지역에 자라는 생물인데 여기 보면 이게 보리밤나무도 보리밤나무요? 네, 상록적인데 이것도 따뜻한 지역에 좀 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여기는 계곡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좀 높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이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굉장히 이쪽 면이 다시금 네, 전부 이 면이 새끼 노루기로 지금 꽉 차 있네요. 붓가시나무나 새끼 노루귀의 자생은 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서해의 무인도에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해안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다. 무인도 주변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섬 주변의 바다에 들어가 살펴보기로 했다. 대부분의 무인도 주변 수심은 1m에서 5m 정도로 비교적 얕은 편이다. 햇살이 비춰들 만큼 깨끗한 물속. 서해하면 떠올리는 탁한 바닷물이 아니다. 얕은 물속에는 많은 수초들이 하늘거린다. 수초가 많아 물고기도 많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녀석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다. 황폐해져가는 서해. 무인도 주변의 바다라고 피해갈 수는 없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불가사리가 그 심각성을 말해줄 뿐이다. 이름도 찾기 힘든 작은 섬 납도. 붓가시나무의 자생이 확인된 곳이다. 섬의 식생 상태를 자세히 살피던 제작진은 해안가의 바위에서 무언가가 죽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고인 물속에 떠 있는 것은 뜯겨진 새의 날개. 크기나 색깔로 볼 때 괭이 갈매기로 추정된다. 곳곳에 널려 있는 죽어간 흔적들은 올해 태어난 어린 녀석의 것이다. 어린 괭이 갈매기를 해치운 것은 다름 아닌 매다. 다 발라먹었잖아, 완벽하게. 거의 매가 먹으면 이런 식으로 먹거든. 사냥 흔적 주변의 바위에서는 새들의 배설물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많은 새들이 쉬어가는 곳이란 얘기다. 매가 이 사실을 놓칠 리 없다.
얼마간 녀석이 나타나길 기다려봤지만 허사였다. 매는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작진도 인근의 다른 섬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사냥 흔적이 발견된 납도에서 멀지 않은 작은 무인도. 이제 막 둥지를 떠났을 법한 어린 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한 시선.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는 녀석은 매다. 들고 나는 새들을 관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 녀석은 시야가 탁 트인 곳을 좋아한다. 물새나 철새가 많은 섬에서 그들을 포식하며 살아가는 매. 하늘과 바다와 섬이 모두 제 영역이라고 과시하는 듯 녀석은 한동안 꼼짝하지 않는다. 조금 더 가까이 보려 하자 녀석은 그제서야 귀찮다는 듯 날아가 버린다. 매가 내륙에서도 번식을 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는 주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새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도 번식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륙 지역은 점차적으로 개발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식지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매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또한 먹을 수 있는 새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섬은 그나마 훼손이 적고 또 서해안 지역은 새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동하는 강성에 지친 새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들이 그나마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에게 있어 무인도는 마지막 남은 서식처다. 섬의 절벽 안쪽에 엉성한 둥지를 짓고 살아가는 녀석들. 이른 봄이면 그 둥지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높은 바위에 앉은 매.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냥감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목표물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 이상. 내리꽂듯 날아가 공중에서 낚아챈다.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매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매의 사냥은 작고 어린 새부터 부엉이같이 덩치 큰 새까지 가리지 않는다. 제법 큰 새를 사냥해온 녀석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마지막 숨을 끊어놓는다. 길고 뾰족한 부리로 먹잇감의 털을 뽑아 정리한 다음 암컷에게 가져간다. 매는 번식기 동안 둥지 주변에서 사냥을 하며 새끼를 돌본다. 이동하는 새가 많지 않거나 사람이 드나드는 섬에서는 매가 살아가기 어렵다. 공중에서 먹잇감을 전하는 매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인도뿐이다.
서해의 무인도들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많은 새들의 번식지이면서 철새들이 쉬어가는 간이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접근도 어려워 훌륭한 서식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아래쪽에 감옥이 달라붙는 네, 무인도선은 이제 독특한 경관과 그 생태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육상이나 기타 유인도서에 비해서 인위적인 간섭이 적기 때문에 그 육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식생이라든가 희귀 동식물이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조류의 그 번식지, 그리고 철새들의 그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생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팀이 찾아간 한 무인도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가마우지와 노랑부리 백로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노랑부리 백로는 대부분의 개체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바다 위 스티로폼에 앉아있는 모습이 위태로운 그들의 운명처럼 불안해 보인다. 노랑부리 백로가 번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쥐와 같은 포유동물들이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이나 덤물적이 얕은 곳에다 번식을 하기 때문에 쥐라든가 뱀 같은 곳이 오게 되면은 이 포식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포유동물이 접근할 수 없고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 무인도가 합리적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무인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노랑부리 백로 같은 경우 주로 육지 근처 해안의 갯벌에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무인도로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섬이어야 될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새가 많은 것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알을 낳고 보호할 수 있는 초지 때문이다. 거센 바닷바람은 키 큰 나무 대신 유연한 풀을 키웠고 새들은 바로 그 때문에 섬에 찾아든다. 섬에서 번식하는 새들은 대개 숲에서 하는 새들이 아니고 물에서 서식하는 새입니다. 노랑부리 백로나 괭이갈매기, 저새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게 섬에서 번식하는 물새들이죠. 이들은 나무가 있으면 오히려 번식하기가 어렵고 땅바닥이나 아니면 덤불 지역에다 둥지를 얕게 깔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초지이거나 덤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번식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무인도에 찾아든 새들. 서해의 무인도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이다. 유난히 바람이 많은 섬은 자연이 초지를 이루는 곳이 많다. 그리고 그 무성한 풀밭에는 새들이 찾아들어 둥지를 튼다. 스스로 생명을 부르고 일궈가는 자연의 조화로움이 무인도에 있다.